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도 기대를 하고 부동산적 측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임대 불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공급적 측면을 기대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당연스럽게 올라갈 거야 이런 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분들 이제 안정화 오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 너무 맘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진행해 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유명한 골프 과거의 선수입니다. 진 사라센이라는 분인데요, 최초의 그랜드 슬래머. 근데 저분이 한 말 중에 방심에 관련된 말이 있어요. 골프에서 방심이 생기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이다. 우리가 만사가 순조롭게 부동산 정책이 갈 듯, 이것도 완화하고 저것도 규제 완화하고 또 이거 날맞게 묶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것 같고 또는 뭐가 장기적 안정을 가져올 것 같고 이런데 과연 그럴까? 방심하지 말자 이거죠. 보시죠. 자,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부동산 시장 3월 20일 기사인데요. 다시 용기 도나.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용기 도나. 재건축부터 서서히 용기. 너무나 예상 가능한 부동산 용기 내용이죠. 자, 재건축, 재개발의 시장 상승 주도. 당연히 서울 중심과 옆에 있는 일기 신도시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이것도 예측 가능하죠. 왜? 전문가 아니어도 예상 가능한 이슈들. 여러분도 대선 후보의 정책 봐왔잖아요. 당연히 예상 가능합니다. 자, 30년 된 노후 아파트 매물 사라진대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정책이 발표됐었고, 또 우리가 이제 거기 위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기사들, 당연한 정책들.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시장 반응이죠. 당연히 걷어들여야죠. 그러니까 무작정 잘 갈 것 같다. 그래서 저걸 보고 하나라도 어떻게 좀 끌어서 매매해 보려고 달려가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자, 음마아파트 4천 가구가 넘는데 매매 달랑 3건. 중개업소 비명을 얘기하셨는데 중개업소만 비명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와 하는 좋은 비명이고, 누군가는 참 중개업소 이전에 집을 들어가야 되는 분은 사서 힘들겠죠. 자, 잠잠해진 지 얼마 됐다고 4월달 기사죠. 재건축 시작 다시 들썩. 지금 우리가 사실 모든 게 예상되는 뉴스들, 예상되는 정책들, 시장 반응들, 이것도 예상되는 뻔한 시장 걱정이죠.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는 시장 정책이었어요. 약간 후보들이. 반응도 그래서 당연했고요. 우려, 지금 언론의 우려도 당연하죠.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예상 못할까요? 당연히 예상하죠. 예상합니다. 그러면 자, 이 정부의 대응은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지금까지 예상대로 되어왔잖아요. 예상되는 반응들, 시장 반응까지, 언론의 우려까지도 너무나 예상이 당연한 듯이. 근데 그 예상대로 해줄까요? 샘플 사례 없나요? 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 같은 당이시죠? 같은 성향의. 우리가 오세훈 시장님 막 됐을 때 어땠죠? 이런 뉴스였죠. 아파트 재건축, 한강 아파트 재건축. 저 때도 재건축. 재개발. 10여 평 빌라 9억 부른다. 반지하였죠, 저거. 저런 식 뉴스였어요. 저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 이런 거 있죠. 신통기획. 우리 오세훈 시장님 말씀은 신통기획 얘기. 재건축 팡 커졌대요. 신속 재건축. 압구정동 18곳. 많은 뉴스가 저랬어요. 저로 되니 어떻게 됐죠? 이거 샘플 사례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부작용이 날지 판단하려면 가장 좋은 샘플, 우리 오세훈 시장님. 강력한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조합원 지양도 제한. 집값 부담됐죠. 근데 사실 저 조합원 지양도라는 게 약간의 갈라치기죠. 기존 조합원. 뭔가 돈이 여유 있는 분은 쭉 묻어도 되죠. 자, 똑같은 고민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부당 실패로 정권 잡아놓고, 기사 제목이 저래요. 당연히 부담이 엄청 많으시죠.
집값 부담. 근데 집값만 부담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공급도 부담. 공급 집 없는 거 알잖아요. 그 집 없는 걸 아는데 그걸 어디다 지어야 되죠? 어느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데? 외곽 신도시, 도로 깔고 뭐하고 한참?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또 지하철 놔줘야 되고. 자, 정부의 변심을 오늘 사실 잠깐 끊고 왔는데 정부가 제가 오늘 이 변심을 고민한 이유, 여러분도 사실은 예상하시잖아요. 지금 흐름 들어보면 뭔가 강력한 약간의 제재 아니면 약간 제재와 지원을 같이 양방으로 갈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황금성이죠. 이 황금성이란 게요, 여기서 갈라져요.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적은 자, 돈이 여유 있는 자와 여유 없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매도 타임은 여러 번 옵니다 라고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번 중에 일부는 시장의 상황이 때문에 여러 번 파도가 이렇게 치죠. 칩니다. 그런데 파도가 안 쳐도 좀 느리게 쳐도 개인이 자산 여유가 많다면, 돈이 아주 많다면 좀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저게 이제 사실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돈이 많은 조합원 쪽 어떤 시장과 돈이 적은 서민 시장과 그 시장에서 조합원 양도 금지가 어떤 걸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황금성과 연결해 보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걸 안 묶을 수가 없죠. 왜? 우리 보통 투기라는 거, 투기는 뭐로 이게 형성되죠? 돈, 다 여러 가지를 될 수 있는데요. 방식은 거래. 거래를 딱 막아서 절벽을 만들어내면, 투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황금성부터 연결되는 단어가 이제 단기, 장기.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이 정부의 변심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고민한 이유는 부동산의 황금성 특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게 단기 투자가 될 것이냐, 장기 투자가 될 것이냐. 왜? 장기가 쭉 재산권 행사를 막을 거니까. 그래서 여윳돈이 많은 분은 오케이, 여윳돈이 적은 분은 먼저 털어야 되나? 선수교환이 되게 많은, 가격 조정이 오는. 자, 또 다른 시장 부작용. 어쨌든 간에 여유가 많은 쪽이 시장이 빠르면 멸실이 많겠죠. 그런 시장 부작용을 따져봐야 된다. 사실은 임대로 사는 분들 때도 지금 이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 어쨌든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고민 많이 하셔야죠. 왜? 우리는 지금 집이 부족해서 이 난리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참 힘들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유가부터 모든 게 장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집을 안 지을 거냐? 왜 해결이 안 되죠.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고통을 수반하고 가야 하는 사업이 돼버렸죠. 그 상황이고. 뜨거운 감자.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뜨거운 감자. 먹기도 뜨겁고, 되게 손잡고도 뜨겁고, 다 뜨겁죠. 그게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죠. 왜? 재건축, 재개발은요, 저 세 가지예요. 집값 폭등의 불씨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멸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주민이 많이 나오잖아요. 집도 부족한 상황에서. 집이 부족하잖아요. 집이 넘쳐나면 제가, 이 집 부셔서 저리 이동해. 쉽게 하겠는데? 집이 부족해요. 근데 공급을 위해서 우선은 좀 집주인들 자극을 줘야 돼요. 혜택 줄게. 가봐. 근데 좀이라도 투기를 막아보겠대요. 투기는 뭐로 이루어진다고? 거래가 돼야지. 돈 있는 사람이 거래 사고 팔고 해야지 가격이 치고 받고 치고 받고로 올라가죠. 근데 안 되잖아요. 저희가 주택이 공급처예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예요. 불 쉬면서 공급처. 환장하죠. 자, 잔인한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누구에게? 우리 윤석열 대표 정부에게. 윤석열 정부죠. 보면 이제 선택해야 돼요. 왜? 잔인한 선택이란 건 뭐냐면 누군가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역으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환장하죠. 좀 그래요. 자, 잔인한 선택이란 뭐냐면 무조건 공급처에 대한 개발이에요.
개발 안 하고 답이 없어요. 왜? 공급해야 되니까. 공급할 땅이 우리가 원하는 도시, 그 인프라. 더욱더 지금처럼 이런 원자재 가격 많은 게 유가부터 오르면 이 신도시 개발 돈이 전혀 싸지 않아요. 집만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만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곳에 많은 도로, 지하철 다 놔줘야 되죠. 힘들죠. 그래서 도심에 많은 인프라가 있는 서울 도심이 좋죠. 근데 이 개발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 도심의 개발은 재개발이니까 재건축이니까 하는 말. 저건 이 말이에요. 멸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공급처, 즉 도심 공급처에 대한 개발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개발 이전에 뭐다? 멸실. 잔인한 선택이라는 이유는 저거에서 그럽니다. 먼저 이주시키고 부신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멸실은 곧 전세난을 심화시킵니다. 왜? 지금도 부족한 집 한동안 더욱 부족해질 것이니. 양도주의를 묶는다는 건요, 이게 돈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의 일부 재산을 묶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동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네를 묶는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계층화되죠. 근데 서민 지역, 집이 전 재산인 사람, 나 이 집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장기간 양도주의 금지. 힘들죠. 나라 경제든 어디든 간에 돈은 돌아야 내가 숨을 쉬고 사는데 내 재산이 묶인대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어요. 서민 지역이 힘들죠. 이래 공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정부의 지원이라는 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임대 대출 지원. 대출 지원. 제일 쉽죠? 집을 갑자기 지으라고 해서 민간 땅에 내 말을 듣지는 않죠. 정부가 하는 건 민간인 소유주를 유혹하는 거죠. 집 지어. 삭가게 하면 내가 혜택 줄게. 지원해 줄게. 근데 그걸 하면 뜨거운 감자라 먼저 멸실. 그 상황에서 임차인을 돕는 건 저거죠. 대출 지원. 저리에 좀 깎아서. 지금은 저리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금리 하도 올라다니까. 임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과거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게 그 빌라 지역에서 저거죠. 임대 인플레이션. 저가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신혼 최초 자금 대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디딤돌 대출을 선두로 해서 금리가 싸니까 이 가격만 보는 거죠. 금리 많이 대출 받아도 금리가 싸요. 신경 안 썼던 거죠. 자, 선택은 이 잔인한 선택은 사실 갈라치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소득층이죠. 기존 조합원, 즉 딱 거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선택받은 자, 기존에 있었던 자, 아니면 뭐 하라고? 장기간 투자로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멀리 한 10년? 더 나가서 15년? 20년? 쭉 묻어두는. 그거 아니고는 안 돼. 딱 끊어버리는 거죠. 투기 제한. 제가 그러죠. 모든 투기는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거래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이걸 이제 좀 설명을 자세히 해보려고 좀 꾸며봤는데요. 돈 많은 조합원 팀. 제가 뭐 우수지역이니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 그래서 하여간 저기 편에 돈 많은 조합원들이 있는 팀이라 싶고 옆에는 돈이 적은 조합원 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재를 가하죠.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를 막을 거예요. 조합원 지위도 양도 금지할 거고요. 어떨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 묶어서. 이렇게 되면 황금성, 아까 제가 황금성 얘기를 했어요. 사고 팔고 하는 황금성. 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부 묶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적은 사람은 심각하죠. 이쪽은 더욱 강건한 시장이 될 거고, 저쪽은 조정의 장이 일어나죠. 즉, 시장 양극화가 지역별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선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의 어떤 숨통을 틔워주지만, 잠깐 동안 네가 계속 살아, 다주 대라, 이 말은 안 하니까. 자, 장기간의 주택 부족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택 공급 사업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고 지금 오히려 먼저는 수많은 구축의 멸실이죠. 구축, 노후주택, 낡은 집, 당연히 임대가가 보다 싼 집. 우리가 짓는 건 새 집. 좀 매치가 안 되겠죠. 매치가 안 돼요.
한동안 구축을 멸실해서 집이 그러한에도 상당히 부족한 이 상황에 힘들죠. 임대시장의 양극화는 한동안 악몽 수준이겠죠. 진짜로.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임대 정책, 임대 공급 정책, 뭐 얼마 벌써 지금 뉴스테이부터 다시 살려내네, 많은 얘기 나오죠. 뭐 자연 녹지에서 짓겠다.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현실화돼서 입주하려면 이번 정권이 넘어가야 돼요. 즉 여러분한테 많은 정책의 정권을 발휘해도 효과를 막 노력을 하셔도 당장의 효과 날 상황은 아니다. 이전에 정권이 많은 잘못을 해서 그게 해소된 데는 똑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부자 동네는 쭉 부자 동네가 될 상황이 상당히 많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조합은 양대 금지. 이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여유. 더욱 이 강건한 시장. 이쪽은 약화되는 시장.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시작시키는 거고요. 주택 및 소득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고요. 임대시장은 아주 긴 시간의 고통,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착륙하는 거예요. 모든 공급, 사실 모든이란 건 좀 너무했고요. 외곽 신도시가 있으니까 저기다 모든 도시의 공급이라고 맞겠죠. 상당 부분, 대부분, 모든이 빼야 되겠다. 구축의 멸시를 통한 공급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뜨거운 감정 어디다? 재건축, 재개발. 거기를 개발한다는 뜻은 뭐다? 먼저 멸실하겠다. 이걸 좀 반복했으면 합니다. 자, 인간은 시간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제목 시작할 때 윤석열 정부 기대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해요. 잘 되길 빌어야죠, 또. 근데 부동산에서만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인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 상황에서 어떠냐?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투기 억제 상황이 되니까. 투기를 한마디로 저쪽을 억제하는 거죠, 서민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만 돈의 편이에요. 집값을 하면 되게 큰 돈이니까. 하여간에 여러분이 하나 집 하나 산다 그러면서 재건축 바라볼 때 어디 투자하실 때는 진짜 이 시간, 지금서는 이게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를 정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 분들은 진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임차 안정화 상당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의 시간은 양극화가 고착될 시간이거든요. 특히 임대 양극화 심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쉽게 안정 안 됩니다. 금리 오르니까 다 떨어지고 엉망될 것 같다.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실 거야 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가 절대 쉽게 안정 안 되니까 거기에 방심하지 말란, 그 말을 하려고 오늘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